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남편과 드디어 이혼을 하고 아이와 단 둘이 지내고 있어요. 이혼을 하고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힘이 들지 않겠냐 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혼자 아이와 지내게 된 지금이 몸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한때는 저도 아이 때문에라도 이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지만 같이 살 때에도 남편은 아빠 노릇,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사람인지라 생각보다 그 사람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난 지금은 역시나 이혼을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혼을 망설였던 것은 비단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지라 이혼을 하고서 혼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더 컸었기 때문이죠. 저한테 충분한 경제력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런 놈이랑은 진작 갈랐을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의 돈이 늘 발목을 잡더라고요. 친정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제 벌이도 시원치 않았던지라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괴로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사정도 많이 달라졌고 제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네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저와 제 친구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제가 남편 복은 참 없었지만 친구 복은 있는지 제게는 자매처럼 가까운 단짝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알고 지낸 지 벌써 30년이 넘은 중마고우였죠.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봐왔던 저희는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비슷한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달동네에서 나고 자란 저희는 누구보다 서로의 어려움과 심정을 잘 알았고 부모님께도 못하는 얘기를 그 친구와 나눴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를 찾던 저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는 사이였죠. 그런 친구는 존재만으로도 제게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 동네에 살며 꾸준히 우정을 이어나갔습니다. 달동네 가난한 집안에서 고생만 하며 자랐던 탓에 어른이 되면 언젠가 성공해서 행복해지자고 말을 하곤 했었죠. 수진아,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성공하더라도 먼저 성공하는 사람이 도와주기로 하자. 우리는 성공해도 서로 변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정을 지키는 거야. 당연하지. 나는 돈 생기면 바로 지영이 너부터 챙길 거야. 너도 그럴 거지? 그렇게 말하며 자라온 저희는 20살이 되어 각자 취업을 하게 되어 처음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기억이 있을 무렵부터 늘 함께했던 사이였기에 하루아침에 떨어져 지낸다는 게 영 어색하기만 했죠. 어른이 되면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때가 올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그 시간이 찾아오고 나니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몸이 떨어져도 마음은 떨어지지 말자며 저희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처럼 저희는 매일 전화와 이메일을 나누며 서로의 우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죠. 당시만 해도 저는 남자에는 별 관심이 없고 연애도 하지 않았던 터라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일하기 바빴고 하루빨리 돈을 모아 성공하는 게 제가 유일하게 바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기로 수진이와 약속을 했던 것을 떠올리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참 순진했는지 저희가 천년만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제 막 23살이 되던 해였어요. 제 또래 기준으로 하면 다들 이제 대학을 졸업할 나이였고 저희도 이제 막 사회생활에 적응을 해가고 있었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평범한 학생들이었다면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사회로 막 뛰어들 시기에 수진이는 갑작스레 제게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영아, 나 남자친구랑 결혼할 것 같아. 너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어서 전화했어. 뭐?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농담하는 거지? 그게 사실 나 임신했어. 그래서 남자친구랑 합치기로 했어. 수진이에게 1년간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수진이의 남자친구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는 동안 각자 사정들이 많다 보니 시간을 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수진이에게 첫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도
저는 그 남자친구 얼굴도 보지 못했죠. 그러던 와중에 수진이는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속도 위반으로 이른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어릴 때라 그런지 저는 친구의 임신과 결혼 소식이 얼떨떨하기만 했습니다. 아직 그 남자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축하를 해야 하는 건지 걱정을 해야 하는 건지 몰랐죠. 하지만 수진이는 늘 저보다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기에 저는 친구의 결정을 응원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친구의 기쁜 소식을 함께 해주기 위해 한달음에 친구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돼서야 친구가 결혼할 사람도 처음으로 만나보고 오랜만에 수진이의 얼굴도 볼 수 있었죠. 혹시나 철없는 남자와 결혼해서 고생을 하는 건 아닌가 싶었던 저의 걱정과 달리 수진이의 남편 될 사람은 무척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같이 있는 내내 임신한 수진이를 챙기고 하나부터 열까지 수진이를 먼저 걱정하는 남자를 보니 저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제서야 진심으로 수진이의 결혼을 축하해 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내려오기 전까지는 나도 걱정했는데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까 조금 안심되는 것 같아. 남자친구 좋은 사람 같더라. 무엇보다 너를 많이 사랑해주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야. 맞아. 나도 그게 제일 좋아. 부모님은 안 그래도 없이 살면서 왜 하필이면 부모 있고 가난한 남자 만나냐고 뭐라고 하셨지만 나는 돈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 돈이야 내가 언제 가져보기나 했었니?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니까 형편은 어려워도 사랑으로 이겨내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저도 수진이가 아깝다고 생각했었어요. 수진이가 얼굴도 예쁘고 착하다 보니 수진이 부모님 말씀처럼 이왕이면 좀 더 여유 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수진이도 편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돈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수진이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저도 수진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을 선택한 친구의 선택을 지지해 주기로 했죠. 두 사람은 돈이 없어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신혼인데도 둘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같이 있을 때면 늘 웃고 있었어요. 상황이 안 좋고 형편이 안 좋으면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도 그 두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면서 더 큰 욕심을 바라지도 않았죠. 그런 친구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던 저는 얻는 돈을 털어 친구의 신혼살림살이들을 채워주곤 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는 육아용품들도 사주고 아이 옷도 같이 고르면서 저도 함께 친구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수진이의 딸 연아는 수진이를 닮아 꽃처럼 예쁜 아이였습니다. 수진이가 임신 기간 동안 고생하는 걸 보면서 속상하기도 했는데 태어난 아이를 보니 왜 다들 그 고생을 자처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닌데도 어쩜 그렇게 예쁘던지 저는 연아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그 아이를 남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연아를 조카 딸처럼 생각하며 정말 예뻐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결혼하기 전이라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제 자식처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돌부터 매번 생일까지 빠짐없이 챙기며 그 아이의 이모를 자처했죠. 수진이는 연아를 낳은 후로도 남편과 여전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보통 아이 낳고 기르다 보면 다들 자식 때문에 살지 사랑은 줄어든다는데 수진이네 남편은 몇 년이 지나도 수진이를 여전히 아껴주고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연아도 부모님을 닮아 착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그 집 형편은 여전히 팍팍하고 어려웠지만 그 세 식구는 콩 한 쪽도 서로 양보하며 정답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저도 결혼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그 가족을 부러워만 하던 저도 30이 가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일하던 회사의 거래처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같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보곤 했었거든요. 꾸준히 거래를 했던 회사 관계여서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같이 회식도 자주 했었고 그때마다 마주치던 저희가 어느 날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죠. 하지만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적으로 만난 사람이다 보니 괜히 불편한 관계가 될까 싶어
쉽게 연애를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었는지 저희는 결국 고민들을 제쳐두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연애 끝에 결혼까지 성공하게 되었죠.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 남편이 수진이한테 하는 걸 보면서 늘 부러워했던 저라서 저도 다정한 남편감을 원했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수진이 남편처럼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같이 일하는 동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린 적이 없었고 연애를 하면서도 저희는 싸움 한 번 할 일 없이 정말 잘 지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을 줄 누가 알았겠나요? 결혼을 하고서 알게 된 남편의 실체는 제가 알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연애할 때 일부러 시비라도 걸어서 많이 싸워볼걸. 그동안 싸운 적이 없어서 몰랐을 뿐이었는데 저는 그걸 두고 남편이 순하고 착한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은 연애와 다르더군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싸울 일이 생겼던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화난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그 흔한 된소리 한 번 한 적 없었던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열받아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게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저한테 욕까지 하는 남편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보,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래도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어? 아이씨 진짜 더럽고 짜증나서 못해 먹겠네. 그럼 열받는데 말이 곱게 나가? 네가 내 화를 돋궈놓고 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더러 어쩌자는 거야? 화가 나면 서로 얘기하고 대화로 풀어야지. 이렇게 싸우면 어떡해? 나도 당신이랑 싸우고 싶어서 그랬겠어? 나 당신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정말 당황스럽다. 그럼 뭐 이제 와서 결혼 무르기라도 하려고? 나야말로 네가 사람 이렇게 열받게 만드는 사람인 줄 몰랐다. 누군 성질도 없는 줄 알았어? 사람 짜증나게 하고 있어. 저는 별것 아닌 일로 길길이 화를 나던 남편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고 충분히 얘기로 풀어낼 수 있는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그 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성질은 있는 거고 화가 나면 사람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도 화가 나서 남편에게 같이 짜증을 냈으니 따지고 보자면 저도 잘한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제 탓도 있는 거라며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해 보려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혼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갈 즈음 수진이에게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되었던 연아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죠. 수진이도 많이 놀랐던 건지 다음날 새벽이 되어 제게 문자 한 통을 남겨놓았더라고요. 늘 서로가 힘들 때마다 의지했던 저희였었기에 그 새벽 문자를 보냈을 수진이의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조카 같은 연아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저 역시 급히 수진이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날이 주말이라 저는 아침 차차를 끊고 연아를 보러 갔죠. 수진아, 무슨 일이야? 연아가 갑자기 왜 쓰러져? 아직은 모르겠어. 검사를 더 해봐야 안다는데 아무래도 심장 쪽에 이상이 있다는 것 같나 봐. 분명 엊그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잘 뛰어다니는 아이인데 심장에 무슨 일이 있다고 이러는 걸까? 이러다가 우리 연아 정말 어떻게 되면 나 어떡해? 나 우리 연아 없으면 못 살아. 지영아, 너도 내가 연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나 어떻게 하니? 수진아, 연아 아직 살아있잖아.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자. 설마 연아 같은 착한 아이를 데려가시겠니? 분명 괜찮을 거야. 아이가 아프면 부모 마음이 다 그렇겠지만 수진이는 연아의 문제로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평소에는 늘 저보다 강인하고 야무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수진이가 그렇게나 무너지는 모습은 저도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아픈 딸을 보며 눈물밖에 흘리지 못하는 수진이를 보며 저도 연아가 무사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얼마 뒤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이걸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연아는 불치병은 아니었어요. 연아의 폐와 심장 쪽 혈관에 문제가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술만 받으면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혹시 이름 모를 난침병이나 불치병일까봐 잠도 못 자고 결과를 기다렸던 것을 생각하면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다는 얘기는 기적같이 들리더군요. 어린아이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건 당연히 걱정할 일이었지만 그래도 방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수진아, 그래도 다행이다. 수술만 받으면 살 수 있다잖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연아는 수술 잘 견뎌낼 거야. 그렇지. 다행인 거지. 나도 연아가 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거야. 그나저나 수술비는 얼마 정도 나온대? 큰 수술이라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너희 돈은 있어? 그 와중에 제일 큰 걱정은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아이 앞으로 보험도 없는 데다가 큰 수술이라 수술비가 한두 푼은 아닐 거란 생각에 걱정일 수밖에 없었죠. 적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마련해 봐야지. 우선 연아 아빠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지영이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 수진이는 제가 혹시 걱정을 할까 싶었는지 수술비가 얼마인지 저한테는 말도 안 해주고 어떻게든 돈을 구해보겠다는 말뿐이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큰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죠. 그리고 저는 그날 새벽 남편과 끌어안고 울고 있는 수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아 어떡해? 우리가 이래도 부모 자격이 있어? 아이가 아픈데 수술비가 없어서 아이 수술을 못 시키는 게 부모 아니냐고. 우리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연아가 아픈 것도 다 내 탓이야. 내가 연아를 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여보, 미안해. 그래도 당신은 아무 잘못 없잖아. 무능한 건 내 탓이지.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혹시나 했지만 역시 두 사람의 사정은 빠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수진이는 적지 않은 돈에 제게 얘기를 하기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하필이면 제가 얼마 전 결혼을 하면서 가진 돈이 별로 없었기에 수진이도 제 사정을 알고 부탁을 못했던 것 같았죠. 물론 저도 큰 돈을 갑자기 마련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친구의 딸이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 친구를 어떻게든 돕고 싶었던 저는 저의 전 재산인 300만 원을 겨우 마련해 친구에게 쥐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금을 깨서 만든 300만 원을 인출해서 나오면서 차라리 결혼을 미룰 걸 그랬다는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랬으면 얼마라도 더 넉넉히 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할 수만 있다면 급하게 대출이라도 받아서 주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때는 돈 300만 원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내 전 재산이야. 이걸로 병원비에 보태. 뭐? 지영이 너한테는 말도 안 꺼냈는데 어떻게 알았어? 우리 사이에 꼭 말로 해야 하니? 그리고 말 안 해도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연하 이모잖아. 아니, 너도 돈 없잖아. 근데 어떡해. 더 마련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이게 최선이네. 무능한 친구라 정말 미안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무능한 친구라니. 이거면 정말 충분해. 사실 나도 네 사정 아니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 우리 결혼했을 때도 연하 태어났을 때도 도움만 받았는데 나는 너 결혼하는데 축의금도 제대로 못 냈으면서 어떻게 너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을 꺼내겠어. 너 그 말은 정말 섭섭하다. 나한테 왜 말을 못해.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서스럼없이 얘기하던 게 우리 사이 아니었어? 우리가 알고 지낸 지 벌써 얼마니. 그런 우리 사이에 못 꺼낼 말이 어디 있어. 더군다나 자식 목숨이 걸린 일인데 네가 지금 내 눈치 볼 때야? 그리고 갚으라고 빌려준 돈 아니야. 그냥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괜히 나중에 돈 갚을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받아줘.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부담 갖는 거 나 정말 싫어. 혹시 나중에 그 돈 갚겠다고 그러면 나 그때는 정말 화낼 거니까. 우선은 이 돈이라도 가지고 연하 수술부터 시키자. 정말 고마워 지영아. 솔직히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 돈 때문에 자식 수술도 못 시키는 내가 자식 보고 울 자격이나 있나 싶더라고. 근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내가 어떻게 고맙지 않겠어. 나 이 은혜 진짜 평생 잊지 않을게. 미안하고 고맙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래. 고마우면 연하 나 잘 키워. 연하 나한테 소중한 조카라는 거 알지? 내 조카 잘못되는 꼴은 나도 못 보니까 네가 연하 옆에서 잘 버텨줘. 엄마가 버텨야 애도 견디지. 그게 내가 유일하게 바라는 거야. 그래, 지영이 네 말대로 힘낼게.
힘내서 연하 수술 받고 다시 일어서는 것까지 볼 거야. 다행히 제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던 연하는 그 후로 무사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잘 된 것도 맞지만 누구보다 딸을 챙기는 수진이의 정성 덕분이었죠. 저도 연하가 무사히 회복해 간다는 소식에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저는 남편과 또 다투게 되었어요. 제가 적금까지 깨서 친구를 도와준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자기한테 말도 없이 돈을 빌려줬다며 난리를 피웠거든요. 너 미쳤어? 30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감히 남편한테 말도 없이 남한테 그 큰 돈을 빌려줘? 당장 갚으라고 해. 결혼해서 모은 돈도 아니고 결혼 전부터 들고 있던 제 전 재산을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남편을 보고 저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이나 시댁이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평소 자기 친구들한테는 호탕하게 쓰고 다녔으면서 내가 내 친구 딸이 아파서 수술비를 도와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꼴을 보고도 저는 남편과 헤어지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이라는 건 그때 당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차라리 그때라도 갈라섰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그 후 저는 아이를 가지며 회사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3대 독자 아들이었던 남편에게 아들이 생겼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제 회사 생활을 그만두게 하셨거든요. 뱀이 너는 이제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임신까지 한 여자가 계속 회사를 다니니. 그러다가 우리 귀한 4대 독자 잘못되기라도 하면 네가 챔질 거니? 괜히 가타부타 할 것 없이 앞으로는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보고 내자하면 지내렴.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여자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그때는 어머니랑 남편이 일을 그만두라고 하도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지만 나중에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회사에 붙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여자가 경제력이 없다는 건 발에 족쇄를 차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처음 아이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돈은 자기가 벌어올 테니 아이만 잘 키우라며 걱정 말하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자기가 혼자 돈을 번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생활비 받아서 쓰는 제가 혹시 무슨 낭비라도 했을까 싶어서 10원짜리 한 장까지 영수증을 끊어오라던 게 저희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벌어온 돈이라며 유세를 부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다며 구박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대체 일을 왜 그만두게 한 건지 억울하기만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없이 자라서 돈 때문에 서러운 일이 많았는데 결혼까지 해서는 생활비 한 푼 제 뜻대로 쓸 수가 없으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갈수록 저한테 쓰는 돈을 아까워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속옷 한 장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매일 술에, 취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사는 건지 남편이 나를 신경 쓰기나 하는 건지 저는 결혼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남편은 아들에게도 살갑게 굴지를 못했어요. 늘 일 핑계로 늦게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면서 주말에는 잠자기만 바쁘지 어린아들 손잡고 놀이동산 한번 가본 적 없는 아빠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는 바깥 일하고 육아는 제 몫이라며 아들 기저귀 한번 가려준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 아이와 유대감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었죠.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 거야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 참고 사는 수밖에 없지만 같이 낳은 아이에게 무심한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이럴 거면 아이에게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한가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언젠가부터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나를 들들 볶으면서 자기 아들 위주인 시어머니도 지긋지긋했고 저를 무시하고 욱하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정말 끔찍했거든요. 돈이라도 있어야 지긋지긋한 남편과 이혼이라도 하겠는데 그놈의 돈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대로면 양육권 소송에서도 질 게 뻔하다 보니 제가 무사히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저의 경제력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이제 애도 좀 컸으니 일이라도 나가볼까 싶었지만 경력이 단절될 제가 그러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사업구상까지 하게 되었죠.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지만 사업자 명의를 내고 일을 시작했으니 사업이라고 해야겠네요. 사실 어릴 적에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심했어요. 원인도 모르는데 치료도 어려워서 고생을 참 많이 했었죠. 먹는 것도 조심해야 했지만 바르고 입는 것도 늘 문제였습니다. 저희 아들 경우에는 특히나 계면활성제가 상극이었어요. 그렇다고 애를 시키지 않을 수도 없으니 정말 골치였죠. 좋다는 것도 찾아서 써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다가 제가 아픈 아들을 위해서 비누를 직접 만들어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집에서 책을 보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배워서 시행착오도 참 많았어요. 저한테 먼저 시험해보고 여러 번 고치고 개선하면서 겨우 저희 아들에게 맞는 비누를 만들었죠. 그렇게 아이를 키우며 수년째 비누를 만들어 왔는데 남는 비누들을 나눠준 엄마들이 제가 만든 비누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얻어쓰기에는 너무 좋다면서 다들 팔아보라고 말을 하기에 저는 용기를 내서 비누 사업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무실도 없이 집 주소로 사업지를 내고 베란다에서 직접 비누를 만들어 인터넷에 팔기 시작했죠. 분명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꽤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아들을 위해 직접 만든 제품이니까 성능은 확실하고 써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평이 좋았으니 못해도 쪽박은 차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기대와 달리 제 사업 수완은 처참했습니다. 대박은커녕 하루에 하나도 못 파는 날이 허다했으니 말이에요. 저는 제품이 괜찮으니까 당연히 잘 팔릴 거라 생각했는데 왜 팔리지가 않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껏 만들어둔 재고만 끌어안고 있을 뿐이었죠. 그래도 희망을 놓지 못했던 저는 근근히 버티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제 꼴을 보고 남편은 어김없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제 희망까지 꺾어버렸죠. 그러게 네 주제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깝쳐 깝치기를. 그냥 내가 벌어준 돈 가지고 살림이나 잘하라 그랬지. 그것도 그렇게 귀찮아서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가 무슨 재주로 돈을 번다고 그 난리야? 나는 충분히 기회 줬으니까 이제 고집 그만 부려. 처음부터 너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두고 봤더니 이건 뭐 괜히 바쁘다고 사람 신경만 긁고 있네. 나 이제 진짜도 못 봐주겠으니까 열받기 전에 저것들 싹 다 치워버려. 알겠어? 결국 화를 내는 남편 때문에 저는 일을 접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더는 답이 없다 싶었으니 어떻게 그런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까지 저 난리를 치니 결국 포기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기껏 만들어둔 물건들을 버릴 수도 없고 그냥 주변에 나눠주고 그러고도 남는 건 제가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도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진이를 찾아가게 되었죠. 저도 이제 와서 친구에게 신세 한탄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막상 친구 얼굴을 보니 또 괜히 서러워서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나 혼자 테스트만 몇백 번을 해봤다고. 주변 사람들도 다 좋다고 그러고 정말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다 내 착각이었나 봐. 어쩌면 남편 말대로 내가 헛바람이 들어온지도 모르겠다.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까 봐. 지영아, 그래도 이대로 포기하는 건 아쉽지 않아? 너 정말 열심히 했잖아. 물건도 좋고. 그건 내가 진짜 보장해. 그러면 뭐하니? 팔리질 않는데. 아무래도 내가 장사수는 없는 모양이야. 이럴 것을 뭐하러 일을 버렸을까. 기껏 들인 돈만 버리게 생겼어. 그렇게 수진이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학교에서 연아가 돌아왔습니다. 그런 연아는 저희 얘기를 곰곰이 듣더니 갑자기 제게 일장연설을 늘어놓더라고요. 이모는 장사 얘기분이 뭐라고 생각해? 글쎄, 제품이 좋아야 하지 않을까? 그럼 이모는 이모 제품에 자신 있어? 내가 직접 사용해보고 겪어봤으니까 자신이야 있지. 근데 왜 안 팔릴까? 그거야 나도 모르지. 이모, 요즘에는 물건이 좋다고 해서 팔릴 때가 아니야. 이제는 제품보다 마케팅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루에도 수없이 신상들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 사람들이 이모가 이런 물건을 파는 줄은 알겠어? 나도 홍보 많이 해봤어. 맘카페 가서 홍보도 하고 여기저기 얼마나 소문내고 다녔다고. 이모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야. 방법이 틀린 거지. 이모, 내가 인터넷에서 꽤 유명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번 홍보해볼게. 어때?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네가 이걸 어떻게 팔아? 너 아직 학생이야? 아이 참, 이모는 요즘 세상을 너무 모르네.
요즘에는 7살짜리도 역대 연봉을 보는 세상이야. 내가 그 정도 아니더라도 입소원 정도 낼 수 있다니까? 나한테 맡겨봐. 그래, 지영아. 연합계 유명해. 저번에 보니까 몇 번 협찬 같은 것도 받아서 용돈 벌이도 하고 그러더라고. 얘가 연예인처럼 광고해주고 돈 받는 거야. 연아가 엄마를 닮은 예쁜 얼굴로 인기가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듣기로는 틱톡이라는 곳에 춤추는 동영상을 올려서 인기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모르던 저는 그냥 취미 같은 건 줄만 알았지 그런 곳에서 돈벌이가 되는 줄은 몰랐네요. 연아 말로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는 그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쇼핑몰이나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협찬을 해주어서 광고 효과를 본다는 거죠.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광고비를 지불한다는 얘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예인들이나 하는 일을 일반인들이 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연하는 아직 어려서 몇천만 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홍보고 하면서 벌써 자기 대학 등록금 정도는 벌었을 정도였더라고요. 그런 연하가 자기가 직접 제 물건을 홍보해 줄 수 있다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세계였기에 설마 그런 걸로 정말 광고가 될까 싶기도 했고 광고 효과가 얼마나 대단할지는 별로 기대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도 돈 주고 광고를 해봤었지만 그때는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괜히 돈만 들였다 싶어서 그 후로는 다시는 광고를 하지 않았었죠. 그래도 조카 같은 아이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마음을 써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어차피 정리하려 했던 상황에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손해볼 일은 없겠다 싶어서 저는 연하가 하고 싶다는 대로 일을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별 기대 없이 연하에게 제가 파는 물건을 건네주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뒤 상상도 못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동안 하루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던 주문이 갑자기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몇 시간 만에 가지고 있던 재고가 동이 나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팔았던 것보다 몇 배가 되는 물건을 팔게 된 저는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모, 어때? 반응 좀 있었어? 이거 설마 연아 네가 한 거니? 갑자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몇 시간 만에 다 팔렸어. 심지어 지금 품절된 물건 언제 들어오냐고 아직 난리야. 이게 대체 뭐야? 대체 뭐 어떻게 한 거니 연아야? 내가 말했잖아 이모. 나 그 정도는 된다니까?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이모 비누 좋은 건 나도 알고 우리 엄마도 아니까 분명히 잘 될 거야. 이모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지. 사람들도 직접 써보면 또 제주만 할 거야. 나는 이모 믿어. 그리고 이모한테 받기만 했던 내가 이제서야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기뻐. 연하는 제가 자신을 살려주었던 일을 평생 잊지 않을 거라며 이렇게라도 제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보답을 바라고 했던 일이 아니었는데 그 어린애가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기가 막히면서도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10년 전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아이가 이제는 어렵게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정말 연하의 말처럼 제 인생이 슬슬 잘 풀려가기 시작했어요. 제 비누를 써봤던 사람들이 모두들 제품이 좋다는 후기를 남겨주셨고 써본 사람들이 재구매를 해주시면서 저는 사업을 접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히려 전에 없이 너무 바빠지는 바람에 사무실을 구하고 직원을 써야 할 정도였죠. 저는 새로 구한 작업장에서 매일 야근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밀려드는 주문에 하루 종일 비누를 만들기도 모자란 시간이었거든요. 종일 비누를 만들고 밤늦게까지 택배를 싸면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쁜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을 챙길 수가 없었죠. 이전까지는 집에 먼지 한 톨만 있어도 난리를 치던 남편이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자 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오히려 자기도 제 사업을 같이 해보겠다며 설레발을 치는 겁니다. 당신 요즘 돈 정말 잘 벌더라. 우리 마누라 완전히 사업가 다 됐네. 근데 당신 혼자 사업하기 힘들지 않아? 이참에 나 회사 그만두고 당신 일이나 도울까? 내가 당신 도와주면 당신은 비누 만들고 나는 사업하고 부부가 일심동체는 더 좋지 않겠어? 언제는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깎아내리던 사람이 이제서야 제가 차려놓은 상에 숟가락을 얹을 생각을 한다는 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뒤늦게 제 비위를 맞추려는 모습이 웃겨서 어디까지 하려나 좀 두고 보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까지 압세하셔서 제 사업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시더라고요. 에미야, 너 요즘 일이 잘 된다 그러더라? 그렇게 잘 될 때 네 남편을 챙겨야 하지 않겠니? 그러지 말고 이참에 사업자 명의 네 남편으로 해두면 어떻겠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사업을 왜 남편 명의로 해요? 너도 사업 꾸린다고 골치 아플 거 아니냐? 그러면 남자가 더 잘할 텐데 애비한테 맡겨봐라. 그리고 너도 적당히 하고 다시 살림 챙겨야지. 아무리 그래도 집안 살림은 여자가 해야지. 남의 손에 맡기고 소라고 그러면 못 쓰는 거야. 그리고 네가 명의 돌려주면 너희 남편이 너를 업고 다니지 않겠니? 되도 않는 소리라는 그 모자를 보며 저는 기가 막히다 못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둘 다 그동안 나를 그렇게나 무시하고 괴롭혀 놓고 이제 와서 제 사업 명의까지 내놓으라고 하네요. 정말 뻔뻔하고 못돼먹은 그 모자의 행동을 보고 저는 그제서야 이혼을 할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저도 벌만큼 벌고 혼자 아들 키울 여력이 되니 이제야 남편과 헤어질 때가 되었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별거를 하며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당연하게도 제가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오며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제가 번 돈을 나눌 거라며 억지를 부렸지만 오롯이 제가 벌어낸 그 돈은 남편이 건들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결혼생활 10년 동안 남편이 제게 주었던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랐기에 제가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제 와서 그놈 돈을 쓰고 싶지도 않았던 저는 그냥 양육권만 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수진이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아들과 단 둘이 살 집을 구하고 사무실을 차리게 되었죠. 어차피 남편과 살던 곳은 남편의 연고였기에 남편과 이혼한 마당에 제가 그곳에 계속 지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친정엄마도 가까운 제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수진이네 집 근처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죠. 어쩌다 보니 어렸을 적 같이 살자던 약속이 비슷하게 이루어지긴 했네요. 그 후 저는 계속 사업을 열심히 꾸려나갔고 지금은 수진이와 함께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합심해서 그런지 매출은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수진이는 제 덕이라 하지만 저는 수진이와 연하 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절대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거예요. 남들은 친구끼리 동업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워낙 어려운 시절을 같이 겪었던 친구라 그런지 저는 걱정이 없네요. 그럼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